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큰 영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과 파이썬에서는 뮤터블이냐, 이뮤터블이냐라는 그 차이, 오브젝트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열 그리고 정수 이런 것들은 변경 불가능한 객체, 이뮤터블 오브젝트라고 해서 얘는 call by objective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이제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 그죠? 이러한 부분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자료 구조라는 이러한 타입들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주소가 넘어가면서 같이 공유가 되면서 얘의 참조를 하면서 그 값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호출한 곳에서도 그 값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call by objective reference 라고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요. 바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같은 변수인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지역은 우리가 로컬이라고 영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전역은 글로벌이라고 해서 쓰는데 이 전역 변수는 어디서든지 프로그램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라고 칭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파이썬에서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있다.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이게 중요한 거죠. 함수 안에서 제가 그래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이다라는 거예요. 지역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는 함수의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이다. 주의할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도 좀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도 있고 함수 내에서 또 전역 변수를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함수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또 해당하는 스코프 그 범위가 달라요. 이 두 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definition, define에서 area 해서 WH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result라는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이걸 곱해서 너비하고 높이죠. 그럼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거겠네요. 사각형에 그죠? 그래서 return 해서 result를 냈습니다.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그죠? 이거 함수 내부죠, 그죠? 함수 구현부다, 그죠?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 result 같은 경우가 바로 지역 변수라는 거예요. 함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width하고 height 이거는 각각 10, 20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죠? 할당이 되어 있어요.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함수 아닙니까? 밖입니까? 밖이다, 그죠? 예, 밖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함수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print해서 area라고 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width와 height를 인수 값으로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과는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여기서 리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리절트 값을 리턴을 했으니까 결과는 200이 나오겠네요. 그죠? 200이 맞나요? 예. 그래서 봅니다. 이제 지역 변수가 나오는데 지역 변수 함수 안에 정의된 변수는 지역 변수 local variable이라고 불리며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얘의 스코비 변수의 영역이 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게 스택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곳에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스택이 쌓인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걸 예를 들자면 리절트가 여기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내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지역 변수가 리절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호출한 곳으로 값을 지금 되돌려주고 있죠. 지금 이와 같은 형태 정수값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call by objective, call by value와 같이 값이 복사가 되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리턴이 되고 나면 얘는 이 리절트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죠.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절트라고 이렇게 적어요. 만약에 동일하게 리절트 해서 이렇게 10으로 내가 만약 할당을 했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이 리절트하고 이 리절트는 달라요. 다른 애예요. 얘는 함수 내에서는 돼 있는 지역 변수고 얘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생성이 되고 함수가 종료가 되면 소멸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서 리턴문을 만나면 종료가 되니까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유히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변수의 영역, 우리가 스코프이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 서는 데서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리고 또한 그게 그 지역 변수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함수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바로 변수의 사용 범위, 즉 스코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지역 변수. 자, 지역 변수 계속 이어서 하는데요. 자, 함수, 서브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자. 서브 함수 안에는 지역 변수 s가 선언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서브해서 s가 지역 변수다. 그죠? 그리고 문자열을 이렇게 대입을 했네요. 그리고 나서 print s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니까 호출하면 당연히 여기에서 바나나가 좋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 변수가 여기서는 호출이 되어, 지역 변수 함수 내니까 얼마든지 찍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제 잘 알아요. 그죠?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자, 한번 또 보죠. 변수 s는 서브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 끝나면 사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예. 그리고 지역 변수 s의 값을 함수 외부에서 출력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지역 변수의 스코프 범위는 함수 내라고.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린트 하는 문장에다가 s를 이제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게, 자, 여기서 서브에서 함수를 호출했다. 그죠? 그럼 얘가 할당이 되고, 출력이 되고, 끝났어요. 여기서. 그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외부에서, 함수 외부에서 프린트 s 하면, 이 s가 여기에서 출력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여기서는 소멸돼서 끝났기 때문에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얘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name error 해가지고 name s라는 이 별칭, 그죠? 변수명이 될 텐데 얘에 대해서 어디에 글로벌 변수, 여기 함수 외부에 선언된 게 없죠. 그래서 s is not defined, 즉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이러한 name error를 띄우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영역이 틀려서 그래요. 영역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s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1, 2, 3 이렇게 내가 문자열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는 출력됩니다. 알겠죠? s가 resolve 이렇게 define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s와 여기 s는 다르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임 에러. 그죠? 지역 변수가 선언된 함수를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선언된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스코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리 영역에서 스택에서 아예 제거가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필히 기억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앞에서도 6장에서도 조금씩 했었어요. 그냥 단지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때는 함수를 만들기에 급급한 거였고 지금은 이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좀 더 복잡하지만 좀 머리가 아픈 개념이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고 그리고 함수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자, 이제는 전역 변수를 한번 보죠. 전역 변수는 앞서 봤듯이 우리가 함수의 외부에 정의된 변수를 전역 변수, 말씀드린 바대로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이 전역 변수를 다루는 방식은 상당히 타 언어에 비해서 좀 무식한 방식이다. 다른 언어와는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파이썬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따로 없다면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무조건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왜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이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지역 변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타 언어들을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요. 그 글로벌 변수를 우리가 섞어서 이제 우리가 저 함수 안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딱 정해놨죠. 하면 지역 변수는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딱 로컬 변수는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로컬 변수는 함수 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선언되는 건데 아래 코드를 한번 봅니다. 그래서 딱 프로그램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딱 구분을 딱 지어놔서 무조건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건 로컬, 외부는 글로벌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혼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혼란이 없으니까 그러한 프로그래밍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서 파이썬만의 이러한 무식한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일단 파이썬 함수 안에서 어떻게 전역 변수가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s는 함수 내에 선언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사과가 좋음이라고 적어놓고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출력이 됐어요. 맞나요? 그래서 위의 코드에서 s는 함수의 외부에 정의된 전역 변수이죠. 글로벌 변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브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맞나요? 함수 서브는 호출
되기 전에는 실행이 되지 않죠. 맞잖아요. 실행 안 돼요. 그런데 함수 서브 안에는 프린트 호출 문장만 있죠. 이때는 지역 변수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역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기에 줄에 올라가 있다. 이 줄에 올라가 있다. 얘가 뒤에 있고 S가, 그죠? 뒤에 있으면 이거 출력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호출 문장만 있다.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이 없으니 전역 변수 S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전역 변수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좋음이 이렇게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df 하고 서브 이렇게 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s 하고 여기다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 여기다 s 이렇게 입력을 만약에 내가 이걸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얘가 출력이 될까요? 얘가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얘가 출력이 됩니다. 얘가 1, 2, 3, 4가 출력이 돼요. 왜? 지역 변수 내에 선언이 함수 내에 지역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함수 내에서 같은 이렇게 SS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함수를 안에다가 이 전역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추후에 뒤에 나오겠지만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보죠. 아시겠죠? 일단 차이점.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전역 변수의 연속이고요. 자, 만약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 s의 값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역 변수 s의 값이 변경될까? 아래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자. 자, 봅니다. 먼저 함수 호출하기 전에 사과가 좋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함수 호출이 이루어져서 일로 가요. 일로 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바나나가 좋음이라고 지역 변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바나나가 좋음이라고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이 함수 호출의 결과가. 그죠? 그 다음에 호출한 이게 다 실행됐으니까 다시 호출한 것으로 요거 끝나고 요거 실행하겠죠. 이때 S는 당연히 전역 변수인 얘를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다음의 말을 기억하도록 한다. 자, 우리가 함수의 내부에서 변수 s의 값을 저장하면 파이썬은 우리가 지역 변수 s를 정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따라서 전역 변수 s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파이썬의 원칙을 되새겨 보자. 함수 안에서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하면 무조건 지역 변수로 간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파이썬은 뭐예요? 여기 s가 지역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디폴트가 지역 변수인 거예요. 기본값이. 알겠죠? 예. 그런데 물론 이 s가 여기에 없어요. s가 이렇게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사과가 좋음이 2번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 변수의 선언이 있죠. 선언과 그리고 값을 할당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전역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아래와 같이 함수 안에서 변수 s의 값을 출력한 후에 변수 s의 값을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서브 함수 밑에 print s를 했어요. 그죠? print s 맞나요? 그리고 s를 여기서부터 하죠. 자, 사과가 좋음 s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서브 그리고 print s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런데 서브 함수를 호출했어요. 서브 함수를 호출했는데 여기에서
프린트 S 하니까 원래 우리가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이 없다면 사과가 좋음이 2번 출력이 되겠죠. 근데 아니 2번 이거 출력하고 요거까지 합치면 글로벌 변수가 3번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전역 변수로 S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얘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순서가 밑에 가 있고 얘가 위로 올라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S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했는 전역 변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가보니까 또 S라는 놈이 이렇게 있다 해서 얘는 하나의 변수가 전역 변수도 되었다가 지역 변수도 되었다가 혼란을 일으킨다 이거죠. 코드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unbound local error local variable 그러니까 지역 변수 S referenced before assignment 할당되기 전에 이 S가 local variable이 참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에러를 잡으려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먼저 지역 변수를 할당해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S를 참조하는데 얘가 이거를 참조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참조해야 되는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이런 코드는 절대 좋지 못한 코드죠. 그리고 아울러 뭐 지금이야 같은 변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때는 오류가 발생한다. 함수 안에서 하나의 변수가 전역 변수가 되었다가 지역 변수도 될 수 없지는 아니한가.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은 짜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뭐 A면 A고 이게 B면 B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별을 지어 주셔야지 그게 가독성이 좋은 거지.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도 S가 있으면 문제가 보는데도 안 좋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하는데도 짜증납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금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과 사용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 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해야 되겠다면 전역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하고 싶어. 그죠? 그렇다면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여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알려줘야 된다. 자, 한번 봅니다. 사과가 좋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서브 함수를 호출했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S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함수 안에서 내가 전역 변수 S를 사용하겠노라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S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글로벌 S가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얘가 있으니 여기에 가죠. 그죠? 이걸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S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좋음이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S는 ES입니다. 지역 변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전역 변수인 거예요. 알겠죠? 위에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글로벌이 없으면 당연히 지역 변수가 되겠지만 글로벌이 붙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S 값에다가 자 다시 문자열을 다른 걸 할당을 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S 하니까 바나나가 좋음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프린트 S 하니까 바나나가 좋음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죠? 예, 별로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내가 전역 변수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S 즉 글로벌을 붙였다라는 거.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인터프리터한테 알리는 거죠. 알리고 난 다음에 쫙쫙 이렇게 코드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하여서 전역 변수의 값을 함수 안에서 변경할 수 있었다. 글로벌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의 함수 안에서 변수의 값을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지역 변수라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명확하게 짓기 위해서는 글로벌을 쓰셔야 돼요. 전역 변수를 쓰고자 한다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변수 선언 이후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순간 변수가 선언이 된다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100을 그 데이터 타입이 따로 우리가 명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변수의 저장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걔가 물론 객체죠. 객체인데 그게 정소형 객체냐 아니면 문자열 객체냐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변수의 값에 할당하는 순간 이게 이제 보통 스크립트 언어들의 특성인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자, 이 꼴을 만나서 그래서 s가 여기에 원래는 타 언어에는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타입이다라고 붙여줘야 돼요. 아니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캐릭터에서 포인터 s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대신 붙여줘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자료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안 붙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과가 좋음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오면 얘 타입은 str 클래스 타입이 되죠. 그거는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뭡니까?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를 명을 웬만하면 같이 하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역 변수를 함수 안에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 그렇죠. 글로벌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명시적으로 내가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를 쓰겠노라 라고 알리면 돼요. 알겠죠? 그 차이 정도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섞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력을 그래도 확실히 구분을 짓기 위해서 실행 결과를 추측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 용도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따라가 보죠. 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변수 값을 할당도 가능합니다. 파이썬에서는 1대1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보죠. A, B, C, D.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노트에다가 한번 그려보셔도 아주 괜찮은,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보시는 방법도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늘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즈를 딱 걸어놓고 한번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4 이렇게 글로벌 변수 A, B, X, Y를 할당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브에다가 함수를 호출하는데 XY 값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XY, AB, XY죠. 이거 잘못 얘기했군요. 이 X고, 이거는 Y죠. 그죠? AB, XY예요. 그럼 여기에는, XY에는 3과 4가 들어가 있겠다. 그죠? 맞나요? 복사가 되어지겠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글로벌 A라고 했어요. 이거는 함수 안에서 이 A라는 글로벌 변수를 쓰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봤듯이. 그죠? 그래서 A에다가 7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A는 글로벌 변수는 1이 아니죠. 더 이상 7이에요. 7 맞죠? 그 다음에 XY에다가 YX를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Y는 4 얘는 3이죠. 맞나요? 그럼 각각 어떻게 됐어요? 값이 바뀌어버렸다. 그죠? X가 4가 됐고,
그리고 B란다. X가 4가 됐고 Y가 3이 됐죠. 맞나요? 각각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는 지역 변수 B예요. 글로벌이라고 안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함수 호출하고 나서 A, B, X, Y를 찍으니까 B는 전역 변수, 전역인 얘가 하나, 2가 있고 로컬 변수, 지역 변수인 3이 존재하고 있죠. B는. 그죠?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는 7이 될 거고요. B는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고요. X. 그리고 3이 되죠. 그래서 7, 3, 4, 3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함수 호출이 끝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찍겠죠. 그죠? 글로벌 변수는 어차피 A는 7로 나올 거예요. B는 여기 글로벌 변수 얘 걸 쓰겠죠. 그죠? 그러면 7, 2가 되죠. 맞나요? 7, 2가 되고 이거는 3, 4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그대로 할당된 전역 변수를 쓰죠. 어차피 여기에서 아무리 바꾸고 뭐 한들 얘는 함수가 끝이 나면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7이 3, 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A는 글로벌 변수를 전역 변수를 사용하겠노라라고 알리고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개 변수로 던져진 이 값들 변수에다가 각각 값을 다르게 할당을 했지만 얘는 호출한 곳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또한 B는 3, 이거는 로컬 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함수 호출이 끝이 나고 나면 글로벌 변수는 무조건 7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7, 그 다음에 B가 2죠. 그 다음에 XY는 역시 3, 4가 되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별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가독성 완전 저하되고요. 그리고 보기가 안 좋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개념의 차이, 스코프의 범위의 차이를 지금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코드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지역이니 이게 전역이니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예. 자, 위의 결과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실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짜지 않을 값이라도 여러분들이 지역과 전역 변수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스코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떠한 지역 변수를 쓰든 어떠한 글로벌 변수를 쓰든 간에 여러분들이 혼란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가 어떻게 할당이 되고 변경이 되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A, B, C, A, B, X, Y 딱 이렇게 해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됐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한 3-4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지역 변수하고 그리고 전역 변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 실습으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실습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